139 쪽에 5, 6번 양초? 아, 네. 네. 양초 이거 되게 쉬워요. 아, 쉬운데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방정식처럼 미지수 정해야 되잖아요. 몇 분이 x인 거는 아시죠? 네. 요건 이해하시죠? 네. 네. 그러면 x가 지금 시간이니까 얘가 y예요. 얘가 시간이고. 요거 이해돼요? 네. 아, 뭐 쉬운 거네. 네, 다 왔습니다. 네. 현우 여기까지 XY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XY 알면 이게 좌표인데요. 아, 1,0.4. 그리고 우선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자, 양초의 길이가 12cm만큼 줄어들었어. 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식을 써야 되겠죠. 식을 어떻게 쓸까요? y는 ax. 1분 지날 때마다 얘도 같이 늘어날 거 아니야. 2분이면 0.8이고 3분이면 1.2고 정비례죠. 그러니까 정비례식을 써야 돼. 정비례인 건 알아요? 네. 진짜요? 정비례 관계 활용이라고 위에 적혀 있어요. 아니 그 이거 말고 문제를 읽었을 때 정비례인 걸 아냐고요. 뭐 당연히 여기 써 있겠지. 근데 이거 말고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얘가 정비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냐? 연습하면 되겠죠? 아니 1분에 0.4인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럼 2분이면 몇이겠어요? 0.8이요. 그럼 같이 늘어나지 않아? 그렇네요. 그럼 정비례 아니야? 그렇네요. 자 A 어떻게 구해요? 0.4? 0.4요. 한마디로 얘가 지금 그냥 A였던 거야. 1분에 0.4니까. 자, 그래서 19했죠? 네. 근데 뭐 구하라 그랬어? 12cm 줄어들었을 때 몇 분 걸렸냐 그랬으니까 얘가 센티미터 Y였으니까 얘가 Y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12를. 네. 그러면 12를 대입하니까 0.4x가 10이어서 10을 곱하면 4x가 120이어서 4로 나누면 x는 39. 이해 안 가면 얘기. 이해돼요? 네. 네. 자, 옆에 있는 달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의 6분의 1배다. 자, 그러니까 지구에서 몸무게가 x면 지구의 무게가 x인 거죠. 달의 무게가 y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6배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1km면 달에서 몇 킬로예요? 아,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지구에서 6km면 달에서 1km겠죠. 자, 지구에서 12km면 달에서 2km겠죠. 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얘도 정비례인 거 보여요? 자, A 뭐예요? A. A 구하는 식이 뭐였죠? 그거 먼저 알아야지. 진우도 하는데 왜 넌 몰라? X분의 Y라고.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였어. X분의 Y니까 6분의 1이잖아. 얘가 기울기였어. 자, 그래서 관계식이 6분의 1 X가 됐어. 그럼 달의 무게가 9kg라 그랬으니까, 네, 여기가 Y죠. Y가 지금 9kg죠. 그러면은 X는 몇 킬로 해야 돼? 얘가 넘어가면 역수 되겠죠? 그러니까 6 곱하기 9여서 X는 54kg.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얘가 9kg면 6분의 1이니까 6배 해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아, 그래서 답은 구했어? 그냥 그걸 그냥 저렇게 계산하고 싶었는데 정비례로 풀어야 돼서 네. 못했어요. 문제는 식을 써야 된다는 게 문제고 솔직히 암산으로 되긴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된다고요. 안 외우고 어떻게 풀어? 네.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푸냐? 여기를. 또 질문할 사람, 네, 얘기하세요. 개념책에 개념들이 70쪽에 3번. 70쪽에 3번. 자, 봅시다. 저 4번도요.
네, 우선 3번 먼저 하고 4번 할게요. 자, 3번 보면 얘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대놓고 써있네요. 정비례 관계냐고. 그럼 관계식 쓰면 되죠. y는 ax 이렇게 먼저 썼어요. 정비례 관계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좌표 보이는 거 있어요? 그림에서 좌표 읽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a 몇이에요, 그러면? 자, 얘 a 어떻게 구해? 좌표도 알았어, 지금. a 구하면 돼. 3분의 2. 맞죠? 3분의 2 맞아요? 2분의 3이요. x분의 y라니까요. a 구하는 식이. y분 뒤에 있다고 분모가 아니야. 알겠죠? 앞에 있는 게 분모야. 자포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분의 3x가 식이 됐어요. 자, 근데 어디 구하래? a. 요 좌표 보니까 3,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x에다 3 대입하면 되죠. 그럼 뭐예요? y 좌표는. 3. 여기다 3 대입했어요. 2분의 9. 순서를 알아야 된다니까. 자, 제가 순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얘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정비례인 거라는 걸 그림 보고 알았어. 직선이니까. 이해되시죠? 원점도 지나고.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그러면 y는 ax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a를 확인해야지만 관계식이 되는 거니까 a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a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점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점을 확인해야 되고, 점을 확인했으면 이제 a를 구하시고 먼저 요거분의 요거 해서, 그래서 a를 구해서 식을 만들어 주고, 자, 이제 식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뭐 구하라고 시킬 거라고? 점을 구하라고 시킬 거라고. 요 점을 구하라고 이제 시킨 거죠, 너한테. 근데 힌트를 3을 x가 3이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3을 대입하면 y가 2분의 9가 나오게 된다. 이 순서예요. 순서를 외우시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문제 풀면서 넘어갑니다. 4번이라 그랬죠? 자, 4번도 정비례 관계라고 나왔으니까 y는 ax 썼어요. 얘가 더 쉬운 거죠, 3번보다. 자, a 몇이에요? 이거 보고 해야죠. a 몇입니까?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8이니까 약분해야죠. 네, 마이너스 3분의 4. 오케이. 자, 구했으면 이제 뭐 하라 그랬어요? 식 만들라 그랬죠? 관계식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가 관계식이 만들어졌죠? 그럼 관계식 만들어주면 뭐 물어본다고? 점 물어볼 거라고. 요 점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그러니까 x만 알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x에다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니까 y가 몇이에요? 16. 16. 그래서 b가 16이고 a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고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끝. 또 질문? 일인 없어요? 다 돼요? 이한이는? 된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질문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그러면은 진짜 못하는 거는 진우만 못하는 거예요? 여기?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자, 반비례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정비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네, 정비례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관계식이 y는 ax라 그랬고, a 구하는 식은 x분의 y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직선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고, 자, 이게 특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면 어디 지나간다 그랬어요? 제 1사분면 3사분면 지나야 되는 모양이라 그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a가 양수일 때에는 x가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자,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니까 얘는 제2사분면이랑 제4사분면을 지나는 모양이고, 점의 이동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a를 했을 때 절대값의 숫자가 1보다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1보다 작으면 x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 a가 1이면 정가운데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했을 때 숫자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간인 1을 기준으로 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반비례를 할 겁니다. 반비례, 정비례랑 이런 개념들은 거의 비슷해요. 네, 생각해야 되는 순서도 거의 똑같고, 틀린 거는 관계식만 다른 거야. 그래서 관계식이 다르니까 여기 외워야 될 게 조금씩 변해요. 네, 외우는 틀은 같은데. 자,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 반비례는 뭐냐면 x가 2배, 3배 늘어나면 y가 2배, 3배 줄어드는 거야.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배 되면 y는 네, 지금 2분의 1배가 돼야 돼요. x가 3배 되면 y는 3분의 1이 돼야 돼요. x가 4배 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해지고 나눠지고가 있는 거죠. 그게 반비례다. 자, 관계식은 y는 x분의 a예요. 그러니까 x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x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고. 오케이? 자, 그리고 a 구하는 식은 x 곱하기 y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식을 구하는 거는 오히려 반비례가 쉬워요. 왜냐면 x, y라고 했으니까 좌표만 있으면 그냥 x, y 곱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a 값이니까 관계식 구하는 게 정비례보다는 쉬워. 근데 이제 반비례가 더 어려운 이유는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그래프 그리기가. 정비례는 원점은 무조건 지나니까 점 하나 알고 있고, 아무 점이나 하나 알고 있어서 자재고 이으면 무조건 그림이 되는데, 반비례의 특징은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만 찍어가지고 못 그려. 그러니까 점을 최소한 양수도 3개 이상, 음수도 3개 이상 합해서 한 6개 이상의 점을 찍어야지, 그래야지 그림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비례가 그리기가 좀 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y는 x분의 6이다 이렇게 썼어, 식을. 자, 그러면은 내가 좌표를 구할 거야. x, y 이렇게 해서 x에다 내가 숫자를 넣기만 하면 아무 숫자나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반비례의 특징은 x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에 0이 들어가면 분모가 0이 있는 건 숫자가 아니야. 없는 숫자.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들어가면 네, 숫자가 아닌 거죠.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분수의 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x는 절대 0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자연수 중에서 넣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숫자를 넣으면 분수가 나올 테니까 분수는 점 찍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거냐면 요 수의 약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6의 약수가 뭐 있어? 1, 2, 3, 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6이고, 2를 대입하면 3이고, 3을 대입하면 2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1이어서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 못 구한다 그랬죠? 음수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자, 우선 이 정도만 우선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찍어야죠. 1,6이야. 첫 번째. 그러니까 1, 하나, 둘, 셋, 넷, 다, 0. 뭐 좀 찍어요. 2,3이에요. 그럼 여기겠죠. 3,2에요. 여기겠죠. 6,1이에요. 여기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반비례의 특징은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근데 이건 양수만 대입했을 때 이 모양이고, 자, 음수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찍어야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좀 대충 찍을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 여기일 거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면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A가 양수면 똑같이 정비례랑 똑같아요.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곡선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 안 돼요. 당연히 X축이랑 Y축에도 붙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얘는 이 X축, Y축을 기준으로 떠 있는 모양인 거죠. 안 붙어 있어. 절대 붙으면 안 돼. 반비례의 특징은. 그래서 원점 안 지나고 X축, Y축도 만나지 않는다. 네, 자, 외울 게 좀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내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가 이제 음수야. 음수일 때는 제가 대충 모양만 그릴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그래서 A가 음수이면 제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야 하는 거고. 자, 당연히 이 내용은 공통이겠죠. 자,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의 이동 얘기해야죠. 아까 직선에서는 증가, 감소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반비례일 때는 정비례 증가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A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며 Y가 감소해요.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말이랑 지금 얘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증가였고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증가였으니까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반비례니까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례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반비례는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배우니까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절대값도 A도 해야죠. A의 절대값 한 값이 숫자가 클수록 이 원점에서 이 빨간색 점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그림 모양이 점점 가까워져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작으면 이제 원점에 좀 가깝고 숫자가 크면 점점 멀어져서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원점에서 크면 멀어진다. 당연히 절대값 한 값이 작아서 0에 가까울수록 가까워진다. 가깝다. 아이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외울 게 또 생겼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운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탕 24개를 X명에게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사탕 24개를 한 명한테 나눠주면 지 혼자 다 처먹는다는 얘기죠. 네, 두 명한테 나눠주면 12개, 반이 줄죠. 네. 그러니까 애들을 없애야지 사탕을 많이 처먹을 수 있겠죠. 네, 자, 3으로 되면은 8이 되고 4로 되면 6이 될 거야.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X가 2배 늘어나니까 Y가 2배 줄어들었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는 반비례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Y는 X분의 A라고 쓰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A 구하는 식이 이게 좌표니까 XY 그냥 곱한 게 A예요. 그래서 A는 24인 거죠. 그래서 식이 Y는 X분의 24 이렇게 식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이 Y는 X분의 24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반비례인 거 모두 고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진, 반비례 뭐예요? 니은.
디귿? 디귿. 얘는 A 구하는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구하는 식도 반비례라는 얘기인 거고 X가 분모에 있는 것도 반비례라는 얘기인 거고 이해되실까요? 자, 얘네가 정비례죠. 지금 얘도 X분의 Y가 정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니까 얘도 정비례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 있다. 자, 2-2번 반비례 관계인 거 동그라미 표시 아니면 X 표시하래요. 진우 1번 5 2번 너 다 시킬 거야. 네. 자, 미리 얘기했어요. 2번 뭐야? 정비례죠 얘가. 3번 잊지 마. 왜 점점 자신이 없어요? 잊지 마. 반비례가 특징이 뭐예요? 식이 X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불안하게 얘기해? 4번은 이런 거 붙으면 안 돼요. 네, X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언제 배우냐면요. 고등학교 때 배워요. 네, 유리함수라고 해서. 자, 5번은요. 진우, 빨리 얘기해. X. 6번은요. 5.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뭐 얘기 y는 x분의 a 반비례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그림 모양이 나온다는 건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점을 대입할 수 있는 거를 0 제외하고 양수한 3, 4개, 음수한 3, 4개 이렇게 대입하셔야지 되는 거야. 최소한 3개는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얘기한 거 생각해 보시면 이 a 값에 약수를 대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 2, 4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2가 되고 1이 되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점을 찍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좀 더 크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여기 그래서 이어주시면 얘는 이딴 모양 1, 4면 여기 2, 2면 여기 4, 1이면 여기 그러니까 얘는 이딴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림 뭐 삐뚤빼뚤해도 돼요? 아유 저도 삐뚤빼뚤 하잖아요. 네, 곡선을 잘 안 삐뚤하게 그릴 수 있어요? 현우 그릴 수 있는 거야? 곡선을 안 삐뚤하게? 직선이면 이해할 수 있죠. 곡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리시면 돼요. 직선처럼만 그리지 않으시면 되겠죠. 네, 곡선처럼 좀 상상을 하시면서 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y는 x분의 10이라는 관계식이 있는데 이 관계식을 지나는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점을 곱해서 12가 되는 애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현우 네. 뭐 지나가니? 보기 중에서 1번. 기억. 아, 기억이 1번으로 보이셨어요? 니은은요? 아니. 아니죠. 디귿은요? 맞아요. 네. 리을은요? 맞아요. 미음은요? 아니. 비음은요? 맞아요. 이렇게 가다라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고르는 건 솔직히 반비례가 더 쉬워요. 네, xy 그냥 곱하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설명이 끝나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프의 성질 아까 얘기했죠. A가 양수면 네, 증가 감소다. A가 음수면 증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가 양수면 제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난다 그랬고 A가 음수면 제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 그랬고 네,
이거 외우시란 얘기죠. 자, 설명 끝났어요. 자, 이제 다 외웠다고 치고 이제 1-1번이 나온 거죠. y는 x분의 2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설명하시오. 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예안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제1사분면 지나네요. 맞죠? 양수면 1사분면이니까요. 1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자, x가 음수면 그러면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x가 음수면? 왜 x가 음수면이 나왔을까? 네. 자, a가 지금 양수면, 네, 그러면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인데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얘 그림 모양이 이거잖아요.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x가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가 x니 이게 x가 0인 자리니까 이 왼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은 없어요. 똑같으니까 어차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자, 그 다음 4번 y는 x분의 4의 그래프보다 원점에서 가깝다. 얘가 얘보다 원점에 가깝네요. 윤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네, 2가 작으니까 원점에서 가까운 거죠. 말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2-2번 또 시켜볼까? 고은이.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4예요. 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맞아요. 네, 맞죠. 제3, 4분면을 지난다. 아닌데. 어디 지나야 되죠? 2사. 2, 4. 자, x가 음수일 때 이거 상관없어요. 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얘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 그림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였나요? 맞는데요. 자, 이게 제일 헷갈리죠? 점을 찍어놓고 생각하라고. 내가 여기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까지 위치를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증가야.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y도 증가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나냐? 맞나요?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잖아요. 지나죠. 이해가 되실까요?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2-1번. 자, 2-1번을 보니까 뭐 요거는 얘네가 해도 되겠네. 안 할게요. 활용 문제. 자, 요거는 하고 갑시다. 자, 자동차를 타고 480 떨어진 해수욕장에서 시속 Xkm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Y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Y니까요.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죠. 네, 그러니까 속력이 지금 몇이에요? X잖아요. 거리가 얘죠. 이게 식이야. 그래서 y는 x분의 480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자, 시속 80이니까 얘가 x죠? 그러니까 x에다 80 대입하시란 얘기고, 그럼 80을 대입하니까 y는 80분의 480이어서 공 하나 없애고 8로 나누니까 6이 되죠. 그래서 6시간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졸지 마요. 목소리부터 딱 봐도 조는 목소리. 안 끝났네요. 5시간 만에 도착하면 시속 몇 킬로로 가야 하냐 그랬어요. 5시간이니까 얘는 y죠.
그러니까 여기다 5시간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5시간이 되겠냐? 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80을 네, 5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들어가요? 9번에 이 아니네? 40이요. 96이네. 96이죠. 그래서 시속 96km. 자, 이렇게 가야 된다. 진우야 서 있어. 왜 안 준다는데 왜 그래? 가만히 있진 마시고요. 네. 뭘 해야 될 거 아니니. 제 빅데이터상 조건 지우고 있어요. 자, 시력 요거는 우선 안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숙제도 안 해요 그럼? 네. 146페이지 제외. 제외하면 안 되겠는데? 선생님 왜 갑자기 저를 함부로 아이씨, 제외하면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죄송해요. 풀어야 되겠네. 이거 중요한 거였네. 제외할 거 없네요. 네, 이제 설명 3-2요. 자, 여기 보시면 x가 리터라고 나왔죠. 네. 그러면은 y가 분이죠. 네. 그럼 생각을 해봐요. 1분에 3리터래요. 네. 그 다음에 3분이면 1리 몇 리터야? 1분에 3리터니까 x가 있고 y가 있으면 x가 지금 리터고 y가 분이었어요. 1분에 3리터 그렇게 되면은 자 50분 동안 물을 넣으면 가득 차는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에 1분에 x리터 물을 넣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린 시간이 y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보이셔야죠. x가 3이야. 뭐야 근데? 1분의 x리터잖아. y가 분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3분의 50분 동안 1에 y가 50이지? 저 거기서 막히는데. 이게 왜 y가 50이야? 나 문제 뭐 잘못 읽었나? 저 거기가 왜 50인지 1분에 3리터씩 50분 동안 물을 넣으면 거기가 밑에가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50짜리 1이 그러니까 1분에 3리터 50분 동안 물을 넣으면 가득 차는 물통이 있다. 1분에 x리터씩 물을 넣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y분이다. 물에 답하여라. 물통에 3리터 넣으면 가득 채우는데 걸린 시간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y는 50x라고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3리터일 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기에 50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왜 제가 50이야? 50분 넣어서 꽉 차는데 왜 저기가 몇 쪽이야? 144분? 그게 다행이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1분에 3리터씩 50분 동안 넣었다고? 그 얘기예요. 50분을 넣었다고?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였네요. 네. 3리터씩 50분을 넣었다.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y였어요. 저 앞에 거만 보고 있어서. 자,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y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2리터씩 넣으면 그럼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야 되겠죠. 네, 그리고 1리터씩 넣으면 또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얘가 x고 얘가 y니까 자, 반비례라는 걸 알고 있어서 두 개 곱하면 그게 a가 돼서 a가 150이에요. 3 곱하기 50이어서 그래서 y는 x분의 150이 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x에다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1을 대입하면 150이고 2를 대입하면 75고 5를 대입하면 30이고 6을 대입하면 25다. 그래서 요걸 쓰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에 나타내고 있는 게 물의 양, 이게 A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A가 150리터. 표 완성을 했고, 그래서 관계식이 Y는 X분의 150.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관계식이 2번이었어요. 관계식이 그래서 Y는 X분의 150. 그 다음에 3번은 그럼 1분에 30리터씩 물을 넣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랬으니까 요 관계식에다가 요 자리에 30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y는 30분의 150이어서 5 네. 145쪽에 6번이요 6번은요 15대의 기계로 40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끝나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얘도 한마디로 15대로 40시간이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10대면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수가 줄어드니까 시간이 늘어나고 대수가 늘어나면 시간이 줄어들겠죠? 반비례인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비례라는 걸 알았으니까 y는 x분의 a를 써서 a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몇 대인가가 x고 시간이 y니까 두 개 곱하라는 얘기예요. 또 그럼 두 개를 곱하니까 600시간이죠. 그래서 a가 600이에요. 그래서 관계식은 x분의 600이고요. 근데 뭐라 그랬냐? 5시간 만에 끝냈대요. 네, 시간이 y였죠? 그러니까 얘가 5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5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를 대입하니까 5는 x분의 600이 돼서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얘 넘기면 5x가 600이어서 x는 12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147쪽에 4번이요. 이거요.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얘 넓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가로가 x인 거 아시죠 지금? 세로가 y잖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x, y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넓이는 x랑 y 곱한 거니까 x, y 곱한 게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아요? a라는 걸 알죠. 얘가 a죠. 16이 답이야.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점이든 이렇게도 직사각형이 될 수 있죠. 자,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도 직사각형이 될 수 있죠. 다 넓이는 16입니다. 네. 얘가 넓인 거야. x 곱하기 y가 a이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